남자의 침묵 뒤에 진짜로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저 퇴근 후 피곤해서 생기는 일상적인 침묵이 아니라 당신과 그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벽을 세우는 깊고 거의 존재론적인 침묵 말이에요. 그 벽 앞에서 당신의 질문, 관심, 다가가려는 모든 시도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차가움, 거리두기, 어쩌면 숨겨진 원망이나 관심의 상실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기 시작하죠. 다른 여자가 있는 건지, 말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가장 두려운 생각그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건지. 하지만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설명들이 사실은 단지 방어적인 소음일 뿐 단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깊은 진실이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을 드러내는 이 차라리 고립을 선택하는 그런 진실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어둡고 숨겨진 내면을 평생 연구한 칼 융은 한 사람의 가장 강한 욕망은 그들이 소리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숨기는 비밀은 권력이나 자유, 끝없는 쾌락에 대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더 연약하며 남성의 심리에는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구해주길 바라지도 않고 이해해주길 바라지도 않으며 심지어 용서해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의 만들어진 남성성의 7겹봉인 뒤, 사회적 역할이라는 갑옷 뒤, 그의 깊은 내면에는 단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판단받거나 분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의 그림자까지, 숨겨진 아픔까지, 표현하지 못한 부드러움까지 모두를 포함한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여성의 존재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강렬해서 이 벌거벗은 모습이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더욱 깊은 침묵에 빠지고 더 세게 밀어내며 벽을 더 높이 쌓게 됩니다. 가면이나 페르소나가 거절당하는 것과 자신의 벌거벗은 영혼이 거절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그가 이걸 더 간절히 원할수록 그는 이 욕망을 더 철저히 숨깁니다.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단순한 연애 조언이 아닙니다. 남성의 영혼이라는 커튼 뒤 모든 게임이 끝나고 신성한 두려움과 깊은 갈망의 영역이 시작되는 그곳을 들여다보자는 초대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그의 침묵이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절박한 침묵의 기도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빛에 눈이 멀지 않고 그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칼 융은 이 남성의 위대한 비밀의 열쇠가 되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아니마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적인 여성적 측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적인 특성의 집합이 아니라 남성 내면의 세계 전체, 즉 원초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관능적인 형태의 그의 영혼입니다. 이것은 그의 연민의 능력, 직관,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깊고 영혼이 깃든 애착의 능력입니다. 사회,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는 수세기 동안 남성에게 아니마를 억누르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는 강해져라, 울지 마라, 감정을 통제해라, 논리적으로 행동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배웠습니다. 그는 전사이자, 부양자, 보호자라는 이상적인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성공적이고 이성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과 단절되었습니다. 그의 아니마는 무의식의 지하 감옥, 즉 그림자 속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여성을 만납니다. 의식적으로 그는 동반자, 연인, 자녀의 어머니와 같은
명확하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역할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 추방된 아니마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언어, 즉 감정과 직관, 상징과 침묵의 언어를 말하는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숨긴 비밀은 그가 절실히 원하는 것은 여성이 자신의 페르소나나 성취, 강인함이 아니라 자신의 아니마를 봐주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녀가 아니마와 대화하길 원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조차 두려워하고 이해 못하는 영혼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발 내가면 뒤를 들여다보고 내 내면의 여성과 대화해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터무니없게 들립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자발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지키고 이 침묵 속에서 잔인하고 무의식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봅니다. 당신은 그 벽을 허물려고 하나요? 당신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하나요? 당신은 그를 고치려고 하면서 조언과 분석으로 그를 파묻으려 하나요? 이 모든 것은 그의 페르소나와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모두 당신이 그 시험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 그의 아니마는 공격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초대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를 둘러싼 안전한 공간, 그가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감옥문을 열고 영혼이 빛 속으로 나올 수 있는 신성한 정원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비이성적임, 갑작스러운 우울함, 설명할 수 없는 고독의 필요에 겁먹지 않는 여성을 원합니다. 그는 그녀가 그저 곁에 있어주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고 단지 그의 내면의 과정을 지켜봐주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친밀감입니다. 그의 영혼은 융합이 아니라 온전한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의 곁에 존재함을 목격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그런 존재감을 가진 여성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에게 다가가려고 평생을 애쓰지만 자신이 두드리는 문이 밖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여는 열쇠는 당신의 끈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온전함입니다.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페르소나, 즉 남성이 매일 쓰는 이 남성성의 가면은 단순한 허울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그의 요새이자 감옥입니다. 이 가면은 세상의 거침, 판단, 그리고 자신의 취약함에 대한 조롱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진정한 삶, 진짜 친밀감,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이 요새 안에는 죄수가 앉아 있습니다. 바로 연결을 갈망하는 그의 진짜 자아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침묵하거나 물러설 때 그는 종종 당신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이 감옥의 벽이 유난히 두꺼워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무심코 그의 숨겨진 상처를 건드렸거나 그의 불안을 자극하는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그가 갖지 못한 것, 즉 자기 자신의 자유를 상기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융은 페르소나가 더 경직될수록 아니마는 더 거칠고 미성숙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진짜 남자의 역할만 해온 남자는 내면에서는 길을 잃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당신이 이것을 알아차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만약 갑옷을 벗으면 당신이 잘생긴 왕자가 아니라 겁에 질린 아이를 보게 될까봐, 그리고 당신이 실망해서 돌아서거나 더 나쁘게는 동정심을 가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남성 페르소나에게 동정은 경멸보다 더 굴욕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악 중에 덜한 것을 택해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은 그가 통제력을 유지하고 현 상태를 보존하며 자신의 취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방식입니다. 그는 울지 않기 위해 침묵을 지킵니다. 그는 무력감에 소리치지 않기 위해 침묵을 지킵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사랑과 의존을 고백하지 않기 위해 침묵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의 페르소나 역시
이것을 약점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억눌린 감정의 바다가 소용돌이치는 댐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긴장되고 소모적인 내적 노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성이 이 댐을 볼 때 그녀는 그 뒤에 공허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 공허함을 자신의 에너지, 말, 보살핌으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댐에 가하는 압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녀는 이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행동이 아니라 무모 행동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차분하고 받아들이며 사랑이 담긴 존재감. 여성이 침묵하는 남자 곁에 그냥 앉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를 이해하려 들지 않으며 단지 평온과 수용을 내뿜을 수 있을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여기 있어. 네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네 침묵을 받아들일 수 있어. 네가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든 나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네가 쓰는 가면 때문이 아니야. 이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상태를 통해 전달되며 두려움에 떠는 그의 아니마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 아니마는 이 여자와 함께라면 갑옷을 벗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공격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즉각은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남자 자신이 자신의 요새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인생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연인으로서의 여자도, 어머니로서의 여자도, 심리학자로서의 여자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여자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남자들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좀처럼 얻지 못할까요? 그 답은 당신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매우 솔직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그런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가 스스로 온전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별화의 길을 걸었고 자신의 남성적 측면인 아니무스를 통합했어야 합니다. 융은 남자에게 내면의 여성인 아니마가 있듯 여자에게는 내면의 남성인 아니무스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니무스는 그녀의 논리력, 구조화 능력, 행동력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적 지지이자 그녀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와 접촉하지 못하면 그녀는 이 지지를 남성에게서 외부적으로 찾으려 합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남자가 항상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흔들림 없기를 바라는데 이는 자신의 내면적 불안정함을 보상받기 위함입니다. 이런 여성은 남자의 취약함, 눈물, 혼란을 마주할 때 연민이 아니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의 약함은 그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데 그녀의 기반이 갑자기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를 경멸하기 시작하거나 구원자이자 엄마의 역할로 전환에 가능한 한빨리 그를 원래의 강한 상태로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그의 영혼에 치명적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진짜 모습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느끼고 더욱더 마음을 닫게 됩니다. 남자를 구하려는 여성은 사실 그를 통해 자신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남자를 이해하고 싶어 하면서 논리와 분석으로 그를 대하려는 여성은 영혼 대 영혼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니무스를 통해 그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안에서 지지대를 찾은 여성, 스스로의 벽이자 요새이고 자신의 논리적 사고자이자 보호자인 여성만이 남자가 약해지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세계는 그로 인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의 힘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에게 가장 큰 선물, 즉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지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부드럽고 길을 잃을 자유를요.
그녀는 그의 부서진 상태를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그가 마침내 진짜가 되는 신성한 진실의 순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호들갑 떨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차를 따라주고 그냥 조용히 곁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1000마디의 격려의 말보다 더 크게 울릴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의 영혼은 자신이 집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얼마나 깊고 양면적인 작업인지 보이시나요? 그는 자신이 보이길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에게 스스로가 보이는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알고 내면의 남성과 여성을 화해시킨 사람만이요. 그러므로 그의 조용한 시험은 사실 당신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의 영혼은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온 단지 반대편에서 온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작업, 즉 상호적인 온전함의 성취를 위한 영적 자매이자 연금술적 동반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우리가 나쁘거나 부끄럽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 부정하고 억압하는 성격의 일부입니다. 남성에게는 아니마뿐만 아니라 남성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움, 의존, 보살핌에 대한 욕구, 질투, 원망 같은 것들입니다. 그는 이런 감정들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감정들은 그의 무의식에 쌓여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짐이 되고 이 짐은 내면에서 그를 덕살하며 설명할 수 없는 공격성, 우울, 중독 또는 시민성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남자가 말이 없고 내성적으로 변할 때 그는 종종 자신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실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자극하는 상황을 마주쳤지만 스스로에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이 감정이 내면에서 그를 태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남자는 질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에 지칠 대로 지쳐서 누군가가 잠시라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굴욕적으로 느껴져서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악마들과 함께 이 조용한 지옥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 순간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당신이 와서 그의 드래곤을 물리쳐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동굴에 들어와 곁에 앉아 드래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는 당신이 말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로 이렇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나는 네 아픔을 봐. 네 두려움을 봐. 네 지침을 봐. 이게 널 나쁘거나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건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나는 너라는 기념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너를 사랑해. 여성이 남성의 그림자를 없애려 하거나 판단하거나 구하려 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파괴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림자는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가 받아들여진 남자는 갑자기 자신의 두려움이 용기의 또 다른 면임을, 질투가 실현되지 않은 욕망을 가리키는 것임을, 보살핌을 바라는 마음이 다정함의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온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가진 여성,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 안에서 받아들인 것만을 타인에게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분노, 약함, 질투를 두려워한다면 남자의 그림자는 당신에게 거울이 될 것이고 그 반영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도망치거나 마치 자신의 그림자인 것처럼 그의 그림자와 싸우기 시작할 것이고 또다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세요. 그의 물러남은 종종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고 당신을 파괴하지도 자신이 파괴되지도 않기 위해
외로움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빛이 너무 강해서 어떤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의 빛을 비추는 것임을 아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런 여자가 바로 그의 영혼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악마들과 춤을 추면서도 그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여자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만남이 마침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자신으로 온전한 여성이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남성이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가면을 벗을 용기를 낼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일어나는 것은 융이 말한 연금술적 결혼, 즉 반대의 결합, 상반된 것들의 합일입니다. 이것은 사랑 그 이상입니다. 열정 그 이상이죠. 이것은 개별화, 즉 자기 자신, 더 높은 온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공동여정의 시작입니다. 이런 결합 속에서 남자는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녀가 자신의 뮤즈, 여신, 구원자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자질들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직관, 연민, 창의력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강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여성 역시 남성에게 자신의 아니무스를 투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버팀목, 보호자, 스승이 되어주길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 힘과 명확함을 자기 안에서 찾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온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자신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의존의 드라마에서 두 자주적인 존재의 춤으로 변모합니다. 이런 결합 속의 남자는 마침내 평생 자신의 영혼이 갈망해온 것을 얻게 됩니다. 그는 강인함과 약함, 논리적임과 비합리적임, 리더와 추종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절반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자에게 와서 나 무서워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에 경멸도 동정도 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래, 우리 그냥 함께 이 순간을 있어보자라고 말해주는 차분하고 사랑이 가득한 존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그의 에너지가 더 이상 가면을 유지하는데 낭비되지 않고 창의성, 성장, 그리고 가족과 세상을 위한 진정한 보여주기식이 아닌 돌봄에 자유롭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길에는 두 파트너 모두에게 엄청난 자각, 정직함,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취약해질 수 있는 용기, 상대방의 취약함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 대부분의 커플이 하는 익숙한 역할과 게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자신의 그림자와 파트너의 그림자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 대부분은 이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익숙하지만 불행한 각본을 선호합니다. 남자는 계속 가면을 쓰고 여자는 그의 침묵을 잔소리하며 둘 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외로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남자들이 숨기는 비밀은 사실 관계 속에 숨겨진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비밀입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각자의 신성한 본연의 모습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죠. 그리고 남자가 침묵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침묵을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가면이 아니라 눈빛 속의 그리움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를 바꾸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그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가 나타난다면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침묵할 것입니다. 그것은 벽의 침묵이 아니라 바다의 침묵일 것입니다. 깊이와 평온, 무한한 신뢰로 가득 찬 침묵,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말이 필요 없는 두 영혼의 침묵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뭘 해야 하죠? 어떻게 그런 여자가 될 수 있나요? 융의 대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자신부터 시작하세요. 그와 그의 침묵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세요.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그의 침묵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그 침묵이 내 안에 어떤 공허를 드러내는 걸까? 내가 그에게서 찾고 있는, 내가 필요로 하는 지지는 무엇일까? 나는 내 그림자를 잘 알고 있을까? 나는 내 불편함, 내 아픔, 내 불확실함을 견딜 줄 아는가? 나는 즉시 행동이나 분석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그저 나 자신과 함께 침묵 속에 있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기 위한 길은 먼저 자신에게 안식처가 되는 데 있습니다. 내면의 기반을 찾고 내 안의 아니무스를 통합하고 그림자와 친구가 되면 남자가 어떤 특정한 모습이길 바랄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내면이 의미와 평화로 가득 차게 되면 그의 침묵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이고 그때 당신의 존재 상태도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불안과 요구가 아니라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힘을 발산하게 될 것이고 그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본능적인 차원에서 남성들은 여성의 존재 상태를 완벽하게 읽어냅니다. 그들은 어디에 결핍이 있고 어디에 풍요가 있는지, 어디에 두려움이 있고 어디에 자유가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마치 나침반처럼 자유를 발산하는 사람, 마침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스터리를 풀려는 탐정이 되지 마세요. 미스터리의 수호자가 되세요. 미스터리가 스스로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이것이 관계에서의 가장 높은 형태의 여성적 예술이며 오직 외적인 행동만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술, 존재의 예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예술을 마스터하게 되면 위대한 남성의 비밀이 사실은 위대한 여성의 힘을 비추는 거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복하는 힘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힘, 그저 조용히 존재함으로써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가장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은 두 상처 입은 사람을 두 명의 춤추는 신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을 찾았고 당신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이미 이 길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지식이 그냥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당신 안에서 이 지식이 자라나게 하세요. 이 영상을 꼭 들어야 할 것 같은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가장 크게 와닿았던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여정을 우리와 함께 계속하고 싶다면 구독해 주세요. 왜냐하면 가장 큰 비밀은 이 탐구 속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들은 서로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은 진짜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은 아주 단순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신의 가면 뒤를 들여다볼 용기를 내는 것에서요.